안녕하세요. 리더십 엣지 제시카입니다. 오늘도 게스트 블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루입니다. 오늘 리더님의 고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A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사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제가 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팀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위에 선배들이 팀장이 되고 매번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나중에 제 모습이 될까 봐 벌써 두렵네요. 지금 팀원들이랑 사이도 좋고 같이 일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팀장이 되면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동료들과 사이가 망가질까 봐 걱정돼요. 사실 실무 땐 기획력이나 분석력 부분에서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리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저희 팀의 일은 리스크가 하루에도 한 건씩 터지는 일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안고 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팀장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희생과 책임감만 커지고 보상과 권한은 별로 없어 보인달까? 팀장이 되고 싶지 않은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팀장이 되고 싶지 않다는 예비 팀장님의 사연입니다. 여태껏 만났던 선배 팀장님들이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리더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책임감은 커지고 권한과 보상은 약해졌잖아요 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도 요즘 젊은 구성원들은 내가 굳이 팀장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거절에 성공했습니까? No, 팀장님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리더가 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인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빨리 달아주세요, 블루. 좋아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 중에 보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대사가 있죠. 근데 사실 리더는 큰 힘도 없어요. 근데 큰 책임만 따르는 게 현실이죠. 저는 교육 현장에서요, 구성원들이요, 승진하기 싫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 제시카 맡은 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와, 응답자 41.7%가 직급 승진에 신경 안 쓴다. 우리 신입 때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목표였는데. 블루, 신입이면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그런데 리더가 되기를 기피하는 사회 현상이 이해가 되네요. 리더에게 요구하는 희생, 책임감 커지고 권한은 약해졌죠. 맞습니다. 갤럽 조사를 좀 보니까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몰입 수준이 떨어지고요, 번아웃을 더 겪고 있다고 하네요. 조직이 자신의 웰빙에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이직 의도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리더가 되기 꺼려하는 내면적인 이유를 정리한 게 있어요. 관계, 이미지, 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관계 리스크는 팀장 되더니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 부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리더가 되면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뒷담화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걱정인 거죠. 오늘의 사연에서도 팀원들과 사이도 좋고 많은 힘을 얻기도 하는데 팀장이 되면 그런 관계 계속 유지될까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미지 리스크입니다.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은 책임 리스크. 조직에서 문제가 터지면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제 상황인데 문제 생기면 리더만 찾아요. 블루도 저를 찾잖아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리더만 찾으면 솔직히 어떠세요? 구성원들이 좀 편하게 찾아온다는 건 좀 좋지 않나? 정답만 바라는 구성원이 가장 힘든데 제 스타일은요, 함께 해결해가자 이런 접근 방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금세 성장하는군요. 구성원들한테 리더가 되는 것은 성장의 필수라고 말합니다.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강조합니다. 그럼요. 앞서 말한 위기는 모두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 관계 전환의 기회, 이미지 전환의 기회, 책임 전환의 기회가 있다 할 수 있죠. 위기를 기회로 약간 진부한 거 아닌가요? 많이 진부하죠. 앞 시간에 말했지만 리더십의 출발점은 자기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관계에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의식입니다. 리더가 되면 구성원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피드백하고 피플 스킬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바라보던 구성원을요, 이렇게 약간 좀 관찰하고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로서 바람직한 관계와 또 구성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리더들한테요, 최악의 리더를 물어보면요, 진짜 다양한 답이 나와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찔려야 해요.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리더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미지 전환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책임 리스크가 남았는데 이거는 쉽게 기회로 바뀌지 않겠는데요. 제일 어렵죠. 특정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너닝 크루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계곡이 있죠.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처럼 지식과 경험이 없을 때 제일 자신감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신임 리더들이 이 절망의 계곡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쌓아가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모든 실패를 떠안을 수 있는 리더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책임 범위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사와 구성원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나눌까, 이렇게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려도 역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리더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헬리콥터 뷰로 보라는 겁니다. 헬리콥터 뷰는 말 그대로 더 넓게, 더 멀리 보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위험한 능선 아래 멋진 폭포도 보이고, 또 막힌 길이지만 좀만 지나가면 뚫리는구나, 샛길도 보이고. 리더십 비유에서 구성원을 제대로 알려면 발코니에 올라가서 관찰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코니가 아니라 헬리콥터니까 얼마나 높아요. 요즘 일들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가 엮여 있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사실 직접 처리하면 정말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내려놓고 타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자일 때하고요, 리더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봐야죠. 발코니에 오르든 63빌딩에 오르든 헬리콥터를 타든 어쨌든 전체를 봐라, 이 말씀인 거죠. Excellent.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리더가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기입니다. 구성원과 함께 일하기죠. 리더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리더가 되어도 잘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예외도 있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리더는 나 잘난 맛이 아니고 구성원들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구성원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말이 쉽지 현재 맡길 수 있어야 말이죠.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띄는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최식하는 어떻게 했나요? 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정표에다가 중간 관리자 면담이나 구성원 101을 먼저 기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성원들한테 쓸 시간을 먼저 빼두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전 본능적으로 제가 없어도 대신할 수 있는 구성원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저와 일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 가르쳐주고요, 하나 해보게 하고 약간 좀 혹독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칙은 구성원 역량에 맞는 일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게 본질입니다. 제시카가 했던 것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맞는 일을 나눠주고 또 그 구성원들이 결과를 내게 지원하고 또 개선된 역량에 따라서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 마지막은요? 리더로서 성공 기준을 만들어 보시길 제안합니다. 성공 기준? 어떤 거죠? 리더로서 성공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은 리더로서 성공한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현재 마인드셋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짜잔 만들었습니다. 10점 척도로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점 이하의 항목들은 어떤 건가요?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의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팀장하기 싫은 내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관계나 책임의 변화가 걱정이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상할 거 하나 없고 당신은 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책임, 이미지 다 변화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문지방이 높다고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문턱에 겁먹고 더 좋은 경험과 성장이 있는 그 방에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짓는 집들은 방에 문지방이 아예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러나는 비유였네요. 어쨌든 다음 편에 만나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